코로나19 관련 KTN 뉴스 속보입니다. 주 보건당국의 오늘 오후 1시 기준 주내 확진 환자는 35,858명, 사망자는 1,5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이후 4시간 새 확진 환자는 65명 늘었고 사망자는 4명 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확진 환자 3,621명, 사망자 158명, 디켓 카운티 확진 환자 2,644명, 사망자 74명, 귀넷 카운티 확진 환자 2,532명, 사망자 101명, 캅 카운티 확진 환자 2,334명, 사망자 1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2일 발표됐던 갱신된 경제재개 지침이 오늘인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전 지침과 내용이 비슷하지만 일부 사업장에 대한 지침이 완화됐습니다. 식당 내 허용 인원이 늘어났으며 여름 캠프가 운영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도 교실당 허용 학생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일부 정부 기관들도 단계적으로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주점, 라이브 공연장, 나이트클럽은 여전히 봉쇄됩니다. 해당 지침은 5월 31일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가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 자금을 댄 미국에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유럽의 거센 반발에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사노피는 프랑스의 세계적인 제약사이지만 미국 정부가 백신 개발에 대한 투자 위험을 감수하면서 현재까지 3천만 달러를 투자했기 때문에 미국의 백신을 가장 먼저 받길 기대했다고 말했습니다. 백신 개발 시 미국에 우선 공급하겠다던 사노피 측의 발언에 유럽이 발칵 뒤집히자 사노피 측은 백신을 개발하게 되면 모든 나라에 공평하게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사노피 측은 유럽 국가들이 백신 개발 지원에 미국만큼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CNN은 일본 국영방송 NHK가 보건 전문가들과 함께 크루즈선 뷔페 식당 상황을 연출해 감염자가 한 명이라도 있을 때 바이러스가 얼마나 빠르고 쉽게 전파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참가자 1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중 감염자 역할을 한 명은 기침을 손바닥으로 막은 상황을 가정했고 손바닥에 형광 도료를 발랐으며 이후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뷔페 식당으로 가 30분간 자유롭게 식사를 즐기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실험 결과 식기는 물론 참가자 전원의 손까지 바이러스가 퍼진 것으로 관찰됐으며 심지어 참가자 3명의 얼굴에도 도료가 묻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콩대 병리학과 존 니컬스 임상 교수는 이번 실험은 손 씻기를 하지 않을 때 바이러스가 얼마나 빨리 퍼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손 위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준다고 평가했습니다. 3월 14일 이후로 일시 폐쇄됐던 애틀랜타 동물원이 이번 주 토요일인 16일부터 재개장합니다. 애틀랜타 동물원은 동물원 내 입장객 수를 제한하기 위해 입장권 발급 시스템을 시간제 티켓팅 시스템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원과 대면해야 하는 입장권 현장 구매는 이루어지지 않을 예정이며 온라인을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또 동물원 내 현금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을 예정이며 종이 지도는 모바일 기기에서 볼 수 있는 디지털 지도로 전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퍼블릭스는 오는 토요일인 16일부터 운영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로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령자나 응급 요원들을 위해 마련됐던 쇼핑 시간은 제공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KTN 저녁 뉴스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TN 속보를 마칩니다.